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영양학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 정설영 수의사입니다. 종양성 질환하고 탄수화물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종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양성 질환이 있어요. 그때 탄수화물 절대 먹이지 말아야 돼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양과 탄수화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은 와버그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와버그 효과는 체내 세포가 당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탄수화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으로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있고 변으로 빠져나가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당으로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전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쌀을 먹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 쌀을 소화효소가 분해를 하겠죠. 최소 단계까지 분해를 합니다. 단당류라 그래가지고 당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죠. 그래서 단당류 형태로 체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 돌다가 세포 내로 그 당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우선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물질이 파이루베이트라는 물질이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파이루베이트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3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당 하나를 먹으면 에너지를 34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종양세포는 좀 달라요. 당이 돌아다니다가 종양세포에 들어갔죠. 그럼 그 안에서 에너지 두 개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두 개만 만들어내요. 당 하나로. 정상세포는 당 하나로 에너지를 34개를 만드는데 종양세포는 당 하나로 에너지 두 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종양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종양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을 소모하기 때문에 종양세포를 굶어 죽이게 하려면은 당을 주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출발한 이론이 종양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상세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양성 질환이 있는 동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상세포고 이거는 종양성 세포예요. 백이라는 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종양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을 끌어당기겠죠? 그럼 정상세포도 당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양세포가 너무 많은 걸 써버렸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당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끌어 써야 되겠습니까? 근육에서 끌어 써야 되겠죠. 또는 뭐 지방에서 끌어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양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근육 소실이라든가 하는, 또는 살이 빠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관리 핵심 포인트는 일단 얘가 잘 먹어야 돼요. 살이 빠지면 생존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체중이 유지돼야 되고 근육이 소실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그래서 먹으면은 종양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적 토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종양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식단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세 가지 영양소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단백질이 에너지를 만들고, 지방이 에너지를 만들고, 탄수화물 중에 전분이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얘기는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한다는 얘기죠. 실제 고단백 고지방 식이가 종양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해야 기호성도 높고 체중 유지도 잘 되고 근육 소실도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양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다. 탄수화물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들거나 근육 소실을 야기한다면 그게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강아지한테 해당이 되겠지만은 탄수화물류를 좀 줘야지 기호성이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줄여가지고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하는데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먹어주면 좋죠. 근데 안 먹는 경우에는 살이 빠지게 되고 근육이 또 소실되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종양성 질환에서의 가장 중요한 영양관리 목표는 체중 유지와 근육량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연구가 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고탄수화물 식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으로 인한 뭐 생존 기간 또는 그 증상 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도 사실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줄이는 게 맞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약간 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 영양학자들은 컨센서스가 있어요. 딱 요 정도 이하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게 건조물 기준으로 탄수화물은 그냥 한 25% 이내로만 하자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자와는 좀 다른 말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혹시나 살이 빠지는 문제를 야기할 바에는 탄수화물을 좀 제공함으로써 체형 유지 그리고 기호성을 좀 도와주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라면은 탄수화물을 좀 주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에는 그러니까 전분도 있지만 식이섬유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먹으면 위가 있고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잖아요. 그 대장에는 수많은 정상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그 정상 미생물이 먹는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예요. 발효성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를 먹고 걔네들이 증식도 하고 분화도 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장 면역과 관련된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말이 겉 머슬 엑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장 근육축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장에 있는 정상 미생물이 잘 발달하다 보면은 이게 근육량을 잘 보존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종양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좀 충분히 제공하면은 장 근육축이 활성화돼 가지고 근육을 좀 유지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연구가 사람 쪽 연구예요. 식이섬유를 하루에 10g 정도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확률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이섬유의 충분한 섭취가 이런 종양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화고양이에서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없지만은 개화고양이에도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를 제공해 줬을 때 정상 미생물의 발달에 도움을 줘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양성 질환과 탄수화물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종양성 질환에서 체중이 유지돼야 되는 것 그리고 근육이 줄지 말아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너무 꽂혀 가지고 이거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기호성이 떨어져 가지고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 접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종양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